네, 안녕하세요. 와니워니의 하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단키트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영상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길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청을 받아서 이제 종목들을 조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즐거운 종목보다는 사실은 조금 힘든 종목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미 많이 물려 계신 분들에게 사실은 뭐 손절 치라는 의미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손절은 어차피 본인들이 알아서 좀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이제 사람마다 기준이 있잖아요. 투자의 기준이 다른데 뭐 어떤 사람은 나는 30%까지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야 나는 10%도 힘들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뭐 하나 명확한 거는 주식이 단기간에 굉장히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정말 그 종목이 안 되는, 정말 진짜 우리가 고르다 보면 분석을 하더라도 간혹 굉장히 조금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가 아니라면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결국에는 버티고 버티고 버티면 그 가치들이 결국에는 증명이 됩니다. 증명이 되게 되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주가에 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군들을 투자할 때는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혹자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이거 빨리 손절치고 다른 거 잡았으면 돈 벌었잖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 정도로 확신이 있으셨으면 이미 했어요. 이미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그렇게 하죠. 누가 안 해요. 근데 그렇다라는 확신은 꼭 지나고 나서야 하시잖아요. 이때 했었어야 됐네는 그 종목이 올라가고 나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못 잡는 거예요. 못 잡으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을 30%뭐 20% 10%도 마찬가지예요. 손절을 안 해보시는 분들에게는 단 1%도 쉬운 손절이 없습니다. 그거는 습관이고 이제 앞으로 잡아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리딩을 이제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그냥 뭐 조금 떨어져서 무조건 그냥 손절 치세요 하면 저는 편해요. 저는 편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일정 부분에서는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라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라인들이 이탈이 되면 이제 판단을 하시라고 제가 기준점을 많이 알려드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을 이제 말씀드릴 부분에서 왜 하냐면은 지금 진단키트는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힘든 시간이에요. 뭐 이제 시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제 좀 많이 요청을 받고 있는 수젠텍도 마찬가지고요. 앱지노믹스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엑세스바이오도 오늘 갑자기 한 8만 주가 한 번에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아마 기재정정 공시가 나와서 시간이 더 늘어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그렇고 휴마시스도 상승하고 바로 꼬꾸라지고, 그나마 좀 요즘에 다른 걸로 인식을 받고 있는 PCL이 상승을 해주고 있거든요. 뭐 나노인텍 뭐 이런 애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진단주들이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시즌을 놓고 보시더라도 얘 지금 실적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실적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미치는 거잖아요. 엄청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진단이 끝났느냐, 진단이 끝났는가, 이거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좀 길게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스트리밍도 킬까도 고민을 했는데 또 그러다 보면은 또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또 궁금한 종목군들 있으시기 때문에 또 혹시나 또 얘기가 다른 데로 셀까봐 그냥 이 녹화를 해서 업로드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진단주들의 흐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전히 이상한 흐름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상 이상한 흐름을 가지게 됐을 때는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정상적인 자리로 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렇게까지 많이 눌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정도 주가들은 다 제자리를 좀 찾아가지 않을까가 일단은 제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진단주들이 정말 끝났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사실 이제 대세장은 한번 지나가긴 했어요. 진단주들이 이제 요때 뭐 한 6월, 7월까지가 어떻게 보면 좀 대세장이었고, 1차적으로 올라갔었던 애들은 여기 이미 다 끝나 있었어요. 끝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뒤늦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8월, 9월 달까지 한 번 정도는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2차, 1차, 2차, 그 다음에 요번에가 이제 3차인데, 이제 조금 다른 거는 그런 거죠. 지금 뭐 다른 종목군들도 좀 마찬가지가 뭐냐면, 일단 1차, 2차는 재미 볼 수 있는 구간은 지나기는 했습니다. 근데 3차 부분이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다른 종목군들 다 켜도 이 3차 라인 9월이 지나고 나서부터가 굉장히 힘든 이 시기가 왔는데, 지금 근데 사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9월 이후로 사실은 이제 이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심해졌어요. 일단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초 빼고, 완전 초반 부분 빼고, 우리나라에서 120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1000대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어요. 그러면은 물론 이때랑 다른 거는 이제 뭐 백신도 어느 정도 시간이 됐고, 그 다음에 치료제도 어느 정도 된 건데,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얘를 맞을 것인지 결정을 하려면 결국에는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진단주들이 굉장히 날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따가 조금씩 같이 찾아보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 사실 그런 걸로 본다면은 진단은 아직 안 끝난 게 맞거든요. 왜냐면은 코로나가 백신이 지금 뭐 전 세계 국민이 전부 다 맞을 수 있는 상황이 일단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만약에 미국만 하더라도 땅덩어리가 굉장히 큰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가운데 있는 줄을 만약에 봉쇄를 하고 여기 다 백신 치료제 다 써가지고 여기 청정 지역으로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요렇게 해놓고 이 상태에서 봉쇄가 계속 된 상태에서 한 블락 한 블락씩 늘려 나가야지 이게 정상화가 될 수 있는 게 전염병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자가 진단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중앙체라든지 그런 시장들이 열리면서 이게 꼭 블락 형식으로 안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조금 봉쇄를 한 거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는 힘든 게 사실 뭐 이건 정부를 비난하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그 코로나 초기에 만약에 입국 제한을 했다면 솔직히 이 정도로 어 크게 확산이 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도 보면은 봉쇄가 아예 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흘러서 또 전염병이 흘러가는 건데, 이것도 조금 이따 기사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엔 변종도 우리나라에 이제 유입이 됐죠. 감염률이 뭐 70% 정도 더 세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 진단의 흐름이 지금 끝났다라고 보기 어려운 게 너무나도 많은데, 지금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거의 뭐 인생 끝난 것처럼 이 회사들이 정말 뭐 망한 것처럼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뭐 시즌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덜 빠졌죠. 덜 빠진 게 43%예요. 수젠텍 보세요. 마이너스 70%면요. 거의 이거는 그 뭐 상패에 들어갔을 때 조금 재수 좋으면 뭐 70% 정도까지는 회복이 되고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이거는 거의 회사 망한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로 빠져있죠. 뭐 엑세스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마이너스 70%죠. 휴마시스 50%예요. 그나마 얘는 요번에 그 셀트리온 2,400억 원 계약 그것 때문에 좀 좋아졌죠. 아디텍메드도 마찬가지예요. 40%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PCL이 요번에 좀 바뀌어서 그나마 얘 올라왔는데 얘도 원래 비슷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진단주들이 지금 뭐 세상 끝난 것처럼 랩지노믹스 마이너스 70%, 1EGC 마이너스 64%,
DNA 링크 마이너스 75%. 이런 상황이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그것도 10월부터 빠진 거면요, 이거는 DNA 링크도 10월 13일부터 제대로 한번 반등도 없이, 지금 10월 13일이면 요때부터요. 요 날부터 보세요. 요 날부터 진짜 뭐 여기 근처 한 번도 못 왔어요. 그냥 주구장창 까져요. 그나마 여기도 반등한 거 반등이라고 보기 어렵죠. 결국엔 지지자리 찾아 이런 식으로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정상적인 흐름이냐라는 거죠. 물론 시즌이 제일 조금 황당하시긴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긴 했죠. 근데 얘는 실적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특히나 얘가 만약에 17만원까지 깨가지고 만약 요 라인까지 간다, 그러면 진짜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 나중에 계산해보시면 알겠지만 PER이나 요런거 지금 계산을 해보시면, 요번 실적으로 계산해보시면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의문점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종목군들이 굉장히 힘들고, 사실은 이렇게 업종 자체가 박살날 때는 개별주들의 이런 기술적인 흐름들이 크게 안 맞을 때가 조금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예전에 힘들 때, 뭐 요때도 그렇고 예전에 힘들 때 있잖아요. 조금 뭐 눌렸을 때, 요럴 때 보시면은 SK 하이닉스도 같은 기간으로 보시면 보세요. 같이 그냥 빠져버리죠. 삼성전자도 보세요. 같이 그냥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구간에서는 사실 개별적인 그런 움직임을 크게 이제 반영을 안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게 주식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차트는 이런 모든 심리를 다 반영한 그런 이슈라든지 이런 거 다 반영한 결과치에 대한 그 결과들이 후행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미래를 당연히 예측을 할 수도 있죠.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본다면은 지금 진단주들은 이 개별적인 호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호재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흐름 자체가, 진단주에 대한 관심 자체가 다시 돌아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가 정말 끝인가? 라는 이 질문에 저는 아니요라고 대답은 해요. 근데 사실 저도 그게 조금 의문이긴 해요. 분명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뭐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백신을 맞을 거냐, 치료제를 맞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내 상태를 알아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진단이 필수예요. 진단이 필수.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백신 올 치료제를 하려면은 결과적으로는 진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특히나 변종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1 코로나가 있을 거고 2 코로나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변종 영국발은 하나니까 지금 1, 2 코로나만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제 1 코로나가 기존에 쓰던 진단 키트 드리겠죠. 그럼 1 코로나에 대한 진단 키트도 필요하고, 결국엔 2 코로나에 대한 진단 키트도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분명 변종이기 때문에 여기 1번을 맞았던 사람들도 또 만약에 비슷한 증상이 있다면 이때는 1번 코로나와 2번 코로나 진단 키트로 검사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이게 변종이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치료제나 백신도 더블링이 되겠지만, 진단 키트 자체도 더블링이 돼야 원래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병자예요. 코로나 확진이 걸려있는 상황인데 그걸 모르고 만약에 백신을 맞게 됐을 때 과연 정상이일까요? 아닐 거라는 거죠. 보통 이러면은 안 좋잖아요. 내가 확진이 걸려있는 상태라면은 치료제를 맞아야겠죠. 만약에 확진이 걸려있는 사람한테 백신을 놓는 게 괜찮다라면은 백신 치료제 다 그냥 공통으로 해버리지 구분이 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특히나 변종이 나오면 나올수록 진단키트는 더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게 이제 진단키트는 끝났다 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뭐 얘기를 하는 게 거의 그 정도가 끝이에요. 그냥 이미 주가 오를 만큼 올랐다. 뭐 다 해먹고 나갔다. 이런 건데,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물론 그랬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정말 끝났다라면, 왜 다른 기업들도 진단키트 쪽으로 뛰어드는지, 이게 일단 하나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 왜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는지에 대한 답도 없어요. 만약에 정말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을 했었던 2분기가 만약에 끝이 였다면 정말 백신이 나오고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면 정말 진단키트가 끝이었다면 왜 진단키트 수출은 증가하냐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물론 저한테도 그러면은 너 왜 진단키트 왜 내려? 라고 했을 때 저도 뭔가 얘기할 수 있는 확실한 그건 없어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지금 굳이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진단키트를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결과적으로 매수세로 이어지지 못하고 기다리던 기존 주주들이 답답해서 그냥 팔아 제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단타를 치려고, 왜냐면 워낙 바닥권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들어온 그런 사람들, 그래서 보통 주가가 급등하면 그냥 빠르게 윗꼬리가 정말 심하게 달려요. 정말 심하게 달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한 거에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많은 생각이 들긴 들어요. 많은 생각들이 좀 들기는 하는데, 일단은 뭐 여전히 주가가 빠질 만큼 빠졌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근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고요. 자, 그래서 좀 얘기를 이어가 보면, 지금 이제 진단키트 수출 보시면은 또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물론 이 기사도 뭐 팩트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진단키트가 수출이 굉장히 잘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너무나도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인데, 보시면은 저번에 이제 기사가 나왔을 때 2.5조를 넘어섰다, 이 얘기가 좀 있었죠. 그 얘기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보시면은 이제 세계 관심을 받기도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국내 요것도 이제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진단 키트에 대한 그런 흐름들도 여기 나와요. 그래서 그거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진단 키트 수출 쪽이 지금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 수출 2.5조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 요거를 보시는 게 낫겠네요.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진단키트 수출 2.5조 돌파하자 전통 제약사도 진출이 잇따라. 이제 좀 8일 전이긴 해요. 8일 전이긴 하지만, 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없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번에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보세요. 국산 진단키트가 11월까지 2조 5천억 원치라는 사상 최대 규모를 이걸 하자 진단기 속속 진출하고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에 이게 돈이 된다예요. 돈이 된다. 여러분들, 돈이 된다인데 왜 될까요? 지금 이미 충분히 많잖아요. 이미 충분히 많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이미 충분히 많지 않느냐? 뭐 사실 그런 얘기 많잖아요. 중국산도 많기 때문에 키트 가격 쓰레기다. 뭐 엄청 낮다. 키트 가격 낮다. 이미 뭐 치킨 게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이제 폴리실리콘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폴리실리콘. 아니면은 뭐 이거를 잘 모르신다고 하면 이제 LCD 패널로 좀 보시면 되는데, 이 두 개 모두 다 이제 이건 태양광이고 이건 디스플레이 패널인데, 요 두 개가 모두 다 이제 고객 영향을 받았어요. 이제 중국과 가격 경쟁을 치르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는데, 이때 태양광으로 신규 진입하는 회사들 없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회사들이 다 나갔지.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디플마저도 OLED 가면서 LCD 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신규가 안 들어오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정말 끝나는 거라면. 근데 왜 들어올까요? 돈이 된다라는 거고, 돈이 된다라는 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죠. 왜? 이 얘네들 기업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바보들이 아닌데 신성장 이제 정말 늦었어요. 왜냐면 FDA 승인이 항체 쪽은 지금 더 이상 잘 나오고 있지 않죠. 항체는 특히나 안 나오고 있는데 공급자를 제한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C나 이런 것들은 계속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기업들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진단 시장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과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코로나로 전염병이 끝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만약에 나타나면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 뜨잖아요. 수산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수산 관련된 종목군들이 뜨는 것처럼 또다시 만약에 이런 전염병들이 발생이 된다면 분명 1세대 이제 그 진단키트 종목군들이 먼저 움직이지 후발로 2세대 3세대가 움직이지는 보통 않아요. 그렇게 쳤으면 삼성전자보다 더 늦기 시작한 기업들이 오히려 얘네보다 더 커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업력이라는 거는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어떠한 결과들이 나온 레퍼런스라는 거는 절대 없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수출도 엄청나게 증가가 되고 있죠. 한국콜마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하고 왜 이런 것들이 독점 유통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발생되냐는 거죠. 과연 백신과 치료제만 공급이 부족한 걸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엑세스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요거 때문에 조금 요 기재 오류 요런 걸로 좀 빠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1년이란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투자 기간 자체가 그런 거 같은데 자 요것도 보세요. 투자 목적이 신속 진단키트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자동화 기기 구매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미 업계에서 놀고 있잖아요. 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시장이 정말 끝났다라면은 이거 왜 해요? 돈 갖다 버리는 건데 그렇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만약에 정말 이 업계가 끝났다라면 이거를 왜 하냐라는 거예요. 얘네가 바보가 아닌데 그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본다면은 진단키트는 끝나지 않았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 지금 주가를 보면 뭐 랩지도 마찬가지고 수젠텍도 그렇고 특히나 뭐 수젠텍 같은 경우는 요것도 이제 되게 억울한 경우죠. 왜냐면은 공시가 나왔는데 계약 해지 공시가 나왔잖아요. 이거 실적에 반영 지금 하나도 안 되는 거라고 회사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뺀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빼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빼겠다. 물량 그냥 털겠다 이런 거죠. 왜? 지금부터 여기에서 더 빠져봐요. 지금 이미 충분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 정말 강성 주주들도 여기서부터는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분명 집어 던지겠죠. 그럼 물량들 꽉꽉꽉꽉 받을 거예요. 분명 받을 겁니다. 왜냐면은 아니었으면 이미 뭐 한가 가고 난리가 갔을 거예요. 왜 요 날도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진단주들이 지금 너무나도 힘든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늘어난 수출 공시도 그리고 수출 공시뿐만 아니라 이제 진단으로 달려드는 기업들이 왜 늘어날까에 대해서 한 번 정도씩은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사업 쪽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업들이 돈이 안 되는 거에 손을 안 대요. 왜 비용 들어가면서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돈이 안 되는 거에 진출을 할까요?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에게는 사실 좋지가 않아요. 인류에게는 재앙이지만 이런 키트나 백신 치료제를 하는 기업들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진단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죠. 왜? 보시면은 예전에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진단 키트가 엄청나게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백신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치료제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신종 이 변종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이 됐고, 지금 뭐 조금 있다가 아스트라제네카 쪽도 볼 건데,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다른 회사에서도 충분히 변종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이게 진짜라면은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기존에 있는 거에서 분명 바뀜은 필요할 거예요. 분명 바뀜은 필요할 겁니다. 만약에 정말 똑같다라고 하면은 변종이라고 하면 안 되죠. 왜? 백신이 저도 뭐 백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똑같은 백신으로 똑같이 잡을 수 있는 거를 사실 변종이라고 할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뀜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미묘한 차이지만 분명 요 세 가지 중에서 진단키트와 백신과 치료제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속도가 빠르게 바꿀 수 있니라고 했을 때는 진단키트가 가장 빠르게 당연히 엄청나게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단 쪽으로 다시 한번 관심이 올 수 있고, 그 특히나 변종에 대한 그 여파가 크면 클수록 다시 한번 강한 시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배송 관련주 보시면 돼요. 배송 관련주들이 저번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나서 좀 눌렸다가 이번에 심해지고 유지되니까 뭐 골판지, 제지, 그다음에 배송업체들 굉장히 주가가 많이 상승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쪽 관련된 매출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변종이라는 부분은 저는 이제 이 택배나 제지 업체들의 흐름들을 좀 보시면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변종이 또 하나만 있으라는 생각은 없죠. 그래서 이미 변종이라는 걸 제가 그냥 뭐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기사화로 계속 나오고 있었던 것들이고, 그것 때문에 사실 몇 거래일 전에 유럽 증시도 굉장히 좀 폭락을 했었고, 그게 결국엔 지수에도 한 번은 우리에게 영향을 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국내 첫 유입이 됐습니다. 영국발 바이러스 요거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전염력 70% 강하다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국내 첫 발견 이렇게 되어 있고, 입국한 3명의 검체에서 변이 바이러스 확인, 영국 런던 거주 가족으로 22일 입국, 그 다음에 항공편 중단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입국한 이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관리 중이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됐고 이렇게 확산 일조를 하고 있는 걸 알려졌다. 그럼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제 대응은 했네요. 대응은 했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항공기에서도 안 퍼진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타국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음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영국발 그 신종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요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전파가 됐다라면은 어느 나라에서 들어올지 모른다라는 거죠. 어느 나라를 경유해서 들어올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공항을 폐쇄를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언제든지 좀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놓아야 되지 않을까. 그럼 사실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거든요. 기대감인데 지금 저는 사실 이거는 정말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 진단이 끝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정말 이게 너무 신기해요. 물론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면 그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규모가 축소가 될 수 있죠.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비단 그렇게 된 백신이랑 치료제도 안 좋은 거거든요. 안 좋은 건데 이상하게 백신이나 치료제는 이슈 나올 때마다 움직이고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건 무슨 뭐 확진자 줄면 떨어지고 이게 이제 주말 때문에 떨어진 거여도 그런 거예요. 확진자 수 줄면 떨어지고 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지고 뭐 그냥 죄다 뭐 공시 뭐 조금이라도 안 좋은 것 같은 거 나오면은 떨어지고 가만히 있어도 떨어지고 지금 난리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게 사실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보완제 역할을 분명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이게 아니고 의학 종사자분께서 보신다면은 요거를 조금 잘 설명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백신을 맞아야 되는 사람과 치료제가 맞아야 되는 사람이 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당연히 진단을 받아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백신을 맞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치료제를 맞을 것인지 결정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백신을 맞았는데 그게 100% 만약에 안 생기는 상황이라면 나는 정말 내 몸에서 디펜스를 할 수 있는 중화 항체라는 게 생겼는지도 확인하는 검사를 저는 할 것 같아요. 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망률은 낮긴 하지만 재수 없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반드시 제가 검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화항체 관련된 시장이 다시 또 만약에 이 백신이 유통이 되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생기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게 돼요. 그 중에서도 수젠텍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중화항체 일단 뭐 FDA EU에 신청한다라는 거나 아니면 LDT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거고요. 일단 바디텍메드도 이제 중화항체 쪽 그리고 뭐 사실 PCL도 중화항체 쪽 개발하고 있었는데 걔는 뭐 이미 다른 걸로 해서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크게 뭐 중화항체 나오면 더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완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이 왜 진단키트 뛰어들까 이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또 이제 이 부분이 또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국내에 지금 첫 허가 신속 항원 진단 키트 SD 바이오 센서에 대한 이런 성능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좀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속 진단 안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뭐 수젠텍, 엑세스 바이오 등 이제 신속 키트를 조금 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반등이 나오다가 꼬꾸라졌어요.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 SD 바이오 센서가 만약에 이 지금 성능이 이렇게 좋지 않으면은 수젠텍 지금 국내에서 이제 항체 됐잖아요. 만약에 항원까지 되면은 뭐 이런 애들은 그래도 1세대 애들은 그래도 90%대 근처거든요. 그 위도 있고요. 아래도 있긴 한데 일단 수젠텍 같은 경우 민감도 특유돼서 종합적으로 한 94, 5% 정도가 되는 기업이에요. 뭐 액바 같은 게 조금 낮은 것도 있고 좀 더 높은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1세대 키트들은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DNA 링크도 어마어마하게 좋고 막 그런 것들은 제가 영상에서 찍어놨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문제가 그런 거죠. 정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이런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오는 거예요. 저는 기회가 온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기존에 승인을 받은 이 업체가 만약에 정말 잘했으면 굳이 다른 게 승인이 받더라도 굳이 얘네 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얘네들 거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에게도 충분히 또 기회가 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좀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아까 이제 많은 기업들이 결과적으로는 또 이제 진단 시장에 뛰어드는데 FDA 승인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이제 항체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큰데 지금은 이제 항원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백신이 되면은 만약에 중화항체 쪽으로 만약에 연결이 안 된다고 하면 분명 항체 검사를 할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FDA 승인, CE 인증, 식약처를 받은 종목군들이 당연히 수혜를 입을 것이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수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은 누가 FDA 승인 받고 누가 CE 인증을 받고, 물론 수출하기 위해서 식약처를 받아야겠지만 그걸 왜 받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충분히 좀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는 뭐 이건 업계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일단은 발전 정도가 PCR로 되고 있고, 지금 여기가 이제 항원이고 항체 지금 쥐꼬리만큼 하고 있어요.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항체가 이제 항원이 요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항체가 다시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런 흐름들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진단키트가 끝나지 않은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주가가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장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그 크리스마스 전에도 말씀드렸죠. 결국엔 8천만이 됐죠. 8천만이 됐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20만씩, 인도가 좀 최근에 좀 줄었네요. 뭐 20만씩 이렇게 나오는 게 사실 여러분들 장난 아닙니다. 정말 장난 아니고, 단기간에 뭐 딱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왔다고 세상이 말끔하게 되지가 않아요. 무슨 컴퓨터 포맷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가 어렵다라는 거가 여전한 제 생각입니다. 물론 주가는 지금 굉장히 좋지 않아요. 주가는 뭐 이렇게 많이 눌리고 있습니다. 많이 눌리고 있고, 제가 혹시나 뭐 대차장고나 이런 또 공매도 관련된 그런 흐름들이 또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런가도 좀 살펴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얘도 그렇고 엑세스바이오도 그렇고 뭐 시젠도 그렇고 뭐 다 눌리고 있어. 전반적으로 진단주들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 힘든 시간이에요. 결과적으로 힘든 시간인데, 우리가 이제 유나이티드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여러분들. 유나이티드도 여러분들 요렇게 보시면은 절망이에요. 11만 원짜리가 여기 보시면은 4만 원대까지 갔어요. 11만 원짜리가 4만 원까지 갔으면요, 요것도 지금 진단키트랑 유사하면 유사했지 결코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얘 지금 보세요. 올라와가지고 탈출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물 타셔서 여기 내려오신 분들은 여기 라인까지는 다 거의 다 좀 여기 또 올라갈 때 욕심 부리신 분들 아니면 결과적으로 다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종목이 코로나만 있는 진단 키트가 있고, 코로나를 제외한 그런 키트도 분명히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흐름이 갈리겠지만, 지금은 그런 업종 자체가 지금 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 급한 돈들이 아니라면은 일단 적어도 그런 이제 정말 이슈가 되고 관심을 받아야 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그런 게 있어요. 이 종목군들이 섹터가 움직일 때 되게 힘든 구간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도 이게 지금은 올라가서 그렇지, 여기에서 요런 구간들에서 이 지금 뭐 콘덴서 이런 것들도 보시면 이 라인 동안에 얼마나 사람들이 지겹고 힘들었겠어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힘든 시간이지만 결과적으로 버틴 사람들이 이렇게 가져가는 것처럼 삼성전자도 지금이야 좋겠죠.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 얘기 드릴 때 6만원인가 그 밑에서도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부터 사신 분들도 30%는 수익 나는 거잖아요. 이거 찾아보시면 이데일리에선 진짜 막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지금 결국엔 빛을 발하잖아요. 빛을 발합니다. 이런 것처럼 만약에 그 뭐 시젠이나 이런 종목들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진단키트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어떤 사람도 사실은 해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는 그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답이 없지만,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수출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뛰어드는 기업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 확진자 수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정말 백신이랑 치료제가 나왔을 때 이 진단이 정말 쓸모가 없는 제품이 되는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주가는 이렇게 힘듭니다. 힘들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신풍도 마찬가지예요. 신풍도 피라맥스 하나만 믿고 하신 분들 요런 부분에서도 이때 얼마나 이 주주분들 힘드셨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올라가서 한 번씩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게 이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물론 뭐 LG 예전에 디스플레이처럼 정말 이렇게 오랜 기간 힘들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스템 임플란트를 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있잖아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 종목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얘가 지금 이렇게 해서 5만 5천 원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얘가 7만원, 8만원 라인에서 여러분들 2만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네요. 5만 5천원까지. 국내 임플란트 1위 기업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이 눌리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제 결과적으로 이 회사의 그런 기업 가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인정을 받으면 오스틴 임플란트는 계속해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임플란트 시장은 여러분들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고령화 시대가 열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헬스케어가 좋아져서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임플란트를 많이 하게 되지 적게 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만 보더라도 충분히 미래 장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진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코로나가 끝나면 과연 끝일까요? 또 수많은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수많은 그런 요번에 FDA 승인을 받아본 기업들, C인증을 받아본 기업들은 그 다음엔 더 빨리 잘 할 겁니다. 왜?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보신다면은 충분히 좀 미래를 기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수젠텍을 요청받아서 리딩을 할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단기 종목들은 아닙니다. 단기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단기 갭들은 메우겠죠. 요때도 결과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갭을 메웠잖아요. 갭을 메우는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갭을 메우는 움직임들도 나올 건데 일단 업황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어려울 이유가 없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연휴 기간 때도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또 해답을 찾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또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종목군들이 다 너무 강하게 눌리고 있어요. 수젠텍도 마찬가지고, 액바도 마찬가지고, 시젠도 마찬가지고, 다들 이제 뭐 전저점 사수 하나 이런 얘기들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뭐 특히나 우리 지금 요쪽에서 하고 있는 게, 요청받아서 하고 있는 게 액바나 뭐 이제 수젠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손절을 쳐서 대응하는 라인들은 10%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손절보다는 시간을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적절한 시기에 계속 한 번씩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춰서 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종목이 지금 지수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종목군들은 떨어지는데 남들은 다 돈 버는 것 같으셔가지고 상대적 박탈감이나 기회비용을 생각을 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50%면요 여러분들 그 금액의 100% 수익을 내야 본전인데 비중이 작으신 분들이야 뭐 당연히 상관이 없겠지만 몰빵이나 비중이 크신 분들은 이거 다시 복구하실 가능성은 정말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손절을 쉽게 말씀을 못 드려요. 그리고 제가 분명 중요한 라인들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손절을 치라고 말할 거면은 데일리 리딩을 해드릴 이유가 없어요. 데일리 리딩을 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고 저런 부분에서 저렇게 하고, 그리고 주식은 내가 이제 뭐 100만원을 갖고 있는데 한 번에 100만원 다 투자해서 질질 보면서 끌려다니는 것과 내가 하루에 만원씩 해갖고 100일 동안 매집해서 수익을 보는 거랑은 정말 크나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전부 다 맞을 수는 없겠죠.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좀 도움은 될 겁니다. 지금 바이오주들이 너무 좀 잘 안 가고 그래서 좀 힘드시다라는 거는 알지만 어쨌든 한번 잘 똑같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해요. 기사들도 많이 찾아보고 결과적으로 지금 현상들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빠져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겠지만 이럴 때 사실 뇌동매매에서 던지면은 안 좋았었다라는 거를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투자 포인트를 항상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액을 보기로 했다라면은 적어도 오리온이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그거는 보고 나가세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거 만약에 그걸로 해서 정말 만약에 결핵시장 엄청 잘 먹혀가지고 잘 돼서 막 엄청 날아가고 하면 나중에 그 진짜 속 쓰리거든요. 엑세스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실적 나오고 있고 바이든 해가지고 뭐 그거에다가 또 유통 라인 늘어나는 것들, 또 긴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해서 그런 부분들 만약에 보시려고 한다면 제가 유나이티드도 그렇게 말씀드려서 아마 버티셨을 거예요. 물론 이 라인에도 털고 나가신 분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이 나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제가 요때도 손절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만큼 이게 뭐 물론 존버한다고 다 좋지는 않을 수가 있죠. 근데 특히나 뭐 수젠텍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좋은 파이프라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평선에 대한 흐름들 좀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이날도 못 들으면 구덩이 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좀 너무 큰 구덩이를 파서 사실 좀 슬프기는 해요. 슬프고 짜증도 나기는 하는데, 저도 리딩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좀 어려운 종목군들 꾸준히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투자를 안 하고 있더라도 이렇게 막 힘들면은 저도 스트레스를 당연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감안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힘든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리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뭐 말씀을 또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빼먹은 것들도 꽤 있을 건데,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그런 상황들로 저는 진단주들이 아직은 끝나지 않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반등의 그런 시기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지금 견디기 힘든 퍼센테이지긴 합니다. 수젠텍도 그렇고 액바도 그렇고 사실 쉬운 퍼센테이지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10%만 넘어가도 사실 뭐 굉장히 힘들고 심장 벌렁벌렁하고 하는데, 그런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 잘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조금 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요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쨌든 제가 또 나머지는 또 열심히 한번 또 생각을 해보고, 또 주담이랑도 연락이 될 수 있으면 또 해서 또 저번처럼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안내를 좀 드릴 겁니다. 드릴 건데, 정말 수젠텍 같은 경우는 이거 이미 회사에서도 다 공시가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전혀 실적에 반영이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로도 이게 이렇게 많이 빠진다라는 거는 좀 저는 좀 이게 비이상적인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게 벌써 장 전부터 제가 이제 그 영상도 보여드릴 장 전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다 받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단주들이 지금 물량을 굉장히 많이 뺏는 흐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갑자기 오늘 장중에 뭐 8만 주가 딱 터져 나오면서 한번 쭉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28일이 뭐 대주주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물량들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진단주에 대해서 좀 한번 이 섹터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성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요 영상을 좀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영상에 대한 얘기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저는 영상 작업을 할 거니까요. 좀 많은 분들이 진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찍다 보니까 또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좀 얻어 가셨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